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대전시가 올해 초 대전역 지하의 통합개발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최근엔 철도 지하화의 한 방안으로 대전역에 선상 데크를 만드는 계획을 정부 공모에 제출했습니다. 대전역의 획기적인 공간 혁신이 가능할 거란 기대가 높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 소식 최선중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대전시가 발표한 대전역 그랜드 플랜. 대전 역사 지하를 9층 깊이까지 파 기업 홍보관과 회의실, KTX 환승역에 주차장까지 만드는 내용입니다. 대전시 출범 100년이 되는 2048년 완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생활, 문화, 경제, 융복합 지하도시를 조성하고 명품 랜드마크 건설, 도시집 조성, 입체 복합 역사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의 철도 지하화 공모에는 철로 위에 데크를 만드는 계획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대전역 구간 철로 위에 기둥을 세운 뒤 바닥 형태의 데크를 설치하는 건데 문제는 앞서 발표한 지하 복합개발 사업과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자칫 애써 지은 일부 구조물을 부수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현실성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시는 지하 복합 개발을 먼저 발표하긴 했지만 시기 조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전역 지하 통합 개발 같은 부분은 전체 대전 도심 철도 전체 지하화를 할 때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조만간 현장 실사 등 심사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 지역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전에서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 50%, 유치원 52%, 초등학교 54%,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61%와 63%였습니다. 또 충남은 어린이집의 49%와 고등학교의 42%가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인 요즘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산에서 채취한 독버섯을 먹고 탈이 나는 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생하는 야생버섯 대부분은 독이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등산로 인근 나무에 화려한 색상의 삼색 도장버섯이 층층이 피어 있습니다. 주변 야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섯인데 부패를 일으키는 균이 있어 식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야생버섯이 대량으로 피어나는 시기를 맞아 버섯을 따려는 등산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울부터 따라가는데 저번에 따갔는데 근데 먹는 버섯이라고 하더라고. 그거 괜찮다고. 그래서 지금 그걸로 따라가는 중인데. 하지만 국내에 분포하는 버섯 2,200여 종 가운데 독버섯이거나 독성 여부가 불분명한 버섯은 77%에 이릅니다. 최근 충남 아산에서는 야산에서 채취한 버섯을 먹은 50대 여성이 식중독 증상을 일으켰고 경북 문경에서도 마을 주민 10명이 채취한 버섯을 먹고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구토를 하거나 복통 이런 식으로 구토를 빼내려는 증상을 보이고요. 심하면은 땀 많이 흘리고 배도 아프고 심한 경우는 의식장애까지 나옵니다. 또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건 절도에 해당합니다. 불법 채취 짙은 단수 시기이거든요. 채취 자체가 산조 동의 없이 하면은 불법 채취이기 때문에요. 그 형사처벌이라든지 벌금 그런 거 처할 수 있기. 산림당국은 독버섯 대부분이 가을철에 자라나는 만큼 모양만 보고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해마다 백제문화제 기간 수상 행사를 위해 공주보에 물을 채우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그 여파로 국가 명승지인 고만하루 일대가 온통 펄밭으로 변했지만 공주시는 문제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백제문화제를 일주일에 앞두고 공주보 수문을 닫은 공주시와 환경부. 유등과 황포도배를 띄우기 위해 25일 동안 공주보 수위를 2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20여일이 지난 지금 공주보 일대 모습은 어떨까? 바닥을 드러낸 공주 고만하루 모래톱에선 고운 모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서 백사장이었던 이곳은 온통 진흙 펄밭으로 변했는데요. 이렇게 발이 푹푹 빠져서 딛기 힘든 것은 물론 악취도 매우 심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2019년 공주시가 수문을 열고 축제를 열기로 약속하고도 6년째 이를 어기고 있다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오래 쌓인 펄만 제거한다고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쌓여있는 펄들을 사실은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참다 못한 환경단체는 삽으로 퍼낸 진흙펄을 병에 담아 공주시에 전달했습니다. 공주시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복되는 거지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년 가면 또 이렇게 변할 건데 뭐 올해 연말에 가든 하여튼 내년 백제문화제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자연 정화가 되는 거예요. 공주시는 모래톱 오염 정도 등을 확인하겠다면서도 백제문화제 개최와 관련한 담수 결정은 변함없다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충남 지역 바지락 양식장 60% 이상이 집단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서산과 태안, 보령 등 5개 시군 바지락 양식장 5,200헥타르 가운데 62%인 3,200헥타르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피해로 충남도는 폐사한 바지락을 수거하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예비비 35억 원을 긴급 편성해 어촌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뭉친 충청광역연합이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청광역연합과 보조를 맞출 연합의회도 시도별 의원 선임을 마치고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에서 선임된 충청광역연합 의원 16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시도의회에서 4명씩으로 현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초광역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서 인구 소멸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하고 같이 상생 발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5명으로 꾸려졌고 사무소는 세종시에 마련됐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출범 하루 전인 오는 12월 17일 먼저 개원해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중 연합을 이끌 연합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부울경과 대구 경북에서도 특별지자체 설립 논의가 뜨거웠지만 실제 출범까지 이른 건 충청권이 처음입니다. 남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인데 일단 운영비 56억 원은 자체 규약에 따라 4개 시도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 4개 시도가 합해서 이제 분담금을 내서 처리하지만 앞으로 행안부에 건의하고 교통망 확충 같은 초광역 사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드는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제44회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가 전국 60여 곳에서 일제히 열린 가운데 대전에서도 오늘 중촌동 자유수호 희생자 영령 추모탑에서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위령제에는 희생자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해 6.25 전쟁 중 대전 형무소 인근에서 희생된 경찰관과 민간인 1,500여 명을 비롯해 호국 영령들을 추모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